현재는 대출 이자 빼고 약 한 3천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고 있어. 서산, 태안에서 5개, 10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했었고 이제 당진으로 갈아탄 거지. 잘 된 거는 7배까지 수익을 받고 대부분 2배, 3배 평균적으로 그런 수익을 봤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도로라고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야. 이게 중요한 게 땅의 땅 계급이라고 생각하거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항상 계획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안녕. 나는 대박 땅꾼이야. 내가 대박 땅꾼이라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땅꾼이라고 해서 뱀장수가 아니고 1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땅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고 현재는 약 한 12만 평 정도 투자를 해놨어. 사실 나는 2007년, 8년도 금융위기도 겪었어. 근데 땅은 약간의 부동산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고. 그때 당시도 오르는 땅은 계속 그런 금융위기에도 올라갔어.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종시야. 그때 당시 세종시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땅값은 계속 올라갔어.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지. 지금도 사실 아파트값은 반값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세종시는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세종시의 땅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땅의 공시지가만 보면 알 수가 있어. 땅의 공시지가를 찾아보면은 이런 시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공시지가는 올라갔거든. 그리고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땅도 거래는 많지 않아. 근데 좋은 땅도 예전에는 바로 당일날 나갈 땅들이 지금은 아직 몇 달 동안 안 나가고 있어. 그런 땅들을 금매로 잡을 수가 있는 시기야.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어려운 불경기 때 더 투자를 하라고 하지. 근데 초보자들은 그 말은 이해하지만 실행을 못 하는 거야. 겁이 나서. 부담되는 금액으로 하지 말고 처음 여유자금으로 조그만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자금이 소액 투자를 위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자금이 있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해줄게. 나는 소액 기준이 5천 정도로 잡을게. 5천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을까?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당진, 새만금, 제주도야. 이 중에서 사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당진이지. 당진이 이제 왜 뜨냐?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는 전철역이 내후년에 개통이 돼. 아마 다들 몰랐을 거야. 요즘 GTX가 A노선이 공사 빨리 한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 GTX급은 아니더라도 이 복선 전철이 서울까지 연결이 되는 점이야. 예를 들면 동탄 파주에서 강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GTX가 뜨는 것처럼 이 서해안 복선 전철도 충청도만 연결이 됐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지. 나도 투자도 안 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서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지금 당진은 차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넘게 가야 돼. 근데 만약 이 전철이 이제 2년 뒤에 개통이 되면은 이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진 땅이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땅을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라면 더 싸게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를 해. 그런 세계적인 대회가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후년에 착공을 해. 새만금도 오히려 당진보다도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5천이 아니고 지금 2, 3천만 원짜리 좋은 땅이 나와. 자금이 이렇게 소액인 사람들은 새만금까지도 보고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야. 물론 제주도가 일반 매물은 5천짜리가 별로 없어. 하지만 요즘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 제주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일반 매물과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어. 내가 찾아보니까 3천에서 5천 사이에 좋은 땅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 땅들을 경매나 경매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공매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보고 자금이 1억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수도권을 보면 돼. 내가 수도권에서 많이 찍어줬던 지역이 세 군데야. 여기도 안성, 화성, 평택이야. 10년 전에는 여기가 소액이었어. 예전에는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기를 투자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가격대가 올랐기 때문에 세 군데도 다 1억 이상이 되고 안성은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내년에 개통을 해. 근데 지금 1억에서 2억 사이 좋은 땅이 나와. 대표적인 동네가 이제 보게면이라는 곳이야. 그곳을 잘 공략하길 바라고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신도시는 이미 평당 2, 300 이상 올라갔지만 아직 평당 100만 원대로 투자할 곳이 바로 평택항, 포승 쪽이야. 포승과 그 주변에 안중역이라고 해서 그게 당진역이랑 역도 연결이 되고 서울까지 연결이 돼. 그래서 안중 쪽도 1억, 2억 사이에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성이야. 화성은 이제 바다 쪽, 나는 서해안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서해안 쪽에 송산이라고 있어. 거기는 이제 포도밭으로 유명하지. 포도밭 주인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송산에도 큰 관광지가 생기고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1억, 2억 사이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시 송산이 좀 부담되면 그 옆에 있는 마도라고 있어. 마도면에도 송산보다 조금 한 10%, 20% 저렴한 땅들이 나와. 그 정도 자금으로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래.
사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 많이 질문들을 하는데 뭐 내가 특별히 대박 땅꾼이라서 고급 정보를 얻지 않아. 나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거든. 지역 신문이라든지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그러니까 당진 시청 홈페이지만 가면은 복선전철의 노선이 어디로 뚫린다는 거 다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사실 한 발 더 나가서 주민 공람회나 주민 공청회를 많이 참여를 해. 그래서 내가 전철역 들어서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고 몇 번지에 들어선다. 그때만 알려주고 그 뒤에 전화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공청회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공청회가 근데 언제 하냐 그런 것들도 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발간한 신문에서 다 확인이 돼. 그런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이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대부분 초보자들은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데 사실 조심해야 될 거는 단점을 좀 얘기 안 하시고 장점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 객관성을 평가를 하려면 중개사님보다는 공청회를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또 하나 노하우를 알려주면은 땅을 구하려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을 많이 가지. 근데 나는 부동산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장님들도 만나지만 내가 직접 발굴을 해. 땅을 보러 가다가 이 땅이 마음에 들면은 이 땅의 번지수를 확인하고 등기부를 찾아봐. 그럼 등기부 안에는 주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대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지. 찾아가면 당연히 다들 놀래지. 왜 왔냐고. 그분은 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제가 찾아갔으니까. 근데 다들 뭐 대견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니면 그 땅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수소문도 하는 편이야. 그러면 운 좋으면 바로 연락처도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10군데를 가면은 꼭 한두 군데는 성공해. 그렇게 좀 과감함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좋은 땅을 싸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혹시 반태라고 들어봤니? 많은 사람들이 뭐 파이어족, 뭐 은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나는 반태를 실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이유는 완전 일을 놓다 보면 또 무료해지거든. 내 주위에서도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 나는 반태 생활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 6년, 7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만 일을 하고 또 일을 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해. 나는 반태 전략가답게 일을 더 만들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완전 은퇴도 아니고 일을 조금씩은 계속 하면서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점점 그래도 월세 받는 거는 더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기존에 땅을 투자했던 거를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할 거야. 지금은 내 자산의 80%가 땅이고 20%가 월세 받는 부동산이거든. 이 비율을 50대 50으로 만들려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3년 정도 뒤에는 이렇게 반반 맞춰서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난 해외에도 좀 관심이 많거든. 요즘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여행 갈 겸 동남아 부동산에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할 생각이야. 사실 나는 지금까지 17년을 투자하면서 벌써 7년 동안은 이런 반태 생활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내 더 목표야. 사람마다 다 원하는 앞으로의 노후 자금들이 다 틀릴 텐데 본인이 적게 쓰면은 적게 벌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해외에 원래부터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1년에 절반을 한국에 있고 나는 추울 때 이제 따뜻한 나라 가고 더울 때 추운 나라 가는 게 내 목표거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처럼 계속 재테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3년 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 그만뒀는데 나는 좀 후련했어. 왜냐면 나는 사실 내 성격상 직장에 이렇게 얽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 나는 약간 좀 아웃사이더적인 면, 그러니까 혼자 잘 노는 편이었거든. 그게 내가 지금 혼자 땅을 보러 다니고 수익을 내고 하는 거랑 내 일이 지금 잘 맞는 거라 생각을 해. 나는 20대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어. 게임도 좋아해서 PC방에서 밤을 샌 적도 있었고 그냥 꿈이 없었거든. 근데 아버님의 책 한 권으로 내가 인생이 변했어. 그래서 지금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난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지금 유튜브 시대고 영상 시대이지만 그 유튜브로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이제 사색하는 부분인데 책은 글씨를 보면서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책이나 난 지금도 신문을 읽거든. 내가 택시를 타고 신문을 읽고 있으면 그 택시 기사 하는 말이 1년 동안 신문 읽는 사람 내가 처음 봤대. 그만큼 요즘 신문을 안 보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문이나 책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좀 재테크 자기 개발을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책만 읽는 게 끝이 아니고 사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직접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패하는 게 낫잖아. 나중에 들어서보다.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처음에 내가 29살에 내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1년 단위로 나는 계획을 잡았어. 1년 뒤에 내가 몇 평을 땅을 가진다. 그리고 35까지 내가 5,000평을 갖는다. 40까지 10,000평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지금 12만 평에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된 것 같아. 나는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해. 화이팅!